안녕하세요, 이슈 리뷰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과학적 사실 판단은 객관성을 지녀야 하며 객관성은 가치 자유 또는 가치 중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과연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계급은 물론이고 세대와 인종, 지역, 젠더 등으로 톱니바퀴처럼 얽혀있는 구조상 사회적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왜? 인간은 이성 이전에 이기적이고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저는 요즘 AI 도입이 시급한 분야의 1위는 단연 법조계이며 2위는 정치,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도 AI로 대체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를 채택한 나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부도덕한 일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부도덕하다는 것은 사회 통념을 기반으로 하죠. 그럼 죄형 법정주의의 반대로는 죄형 전단주의라고 합니다. 죄형 전단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죄형 전단주의 하에서는 법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사법체계를 보면 죄형 전단주의처럼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듯한 생각이 심각하게 들곤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아들의 입사를 권유했다고 그의 아들이 진술을 했었다는데 화천대유의 1호 직원으로 대리직함에 근무 당시 퇴사 직전의 급여는 38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50억 원의 과도한 퇴직금을 받은 명목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위로금이었다고 하는데 질병명은 이명 및 어지러움증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도 기준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산재보험을 받은 경우로는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7억 4천만 원이었고 산재장애는 두 눈을 실명한 경우가 1등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보상금의 경우 하루 최대 22만 원이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이 사망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준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말단 사원으로 입사 5년 10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및 산재 위로금과 업무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50억 원은 매우 이례적이고 과대한 금액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대 그룹 임원 퇴직금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 64억 3,600만 원, 보수 총액은 88억 4,700만 원, 현대제철 부회장 53억 2,800만 원, 보수 총액 67억 3,500만 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보수 총액 6,500만 원, GS 칼텍스 사장 35억 3,600만 원, 보수 총액 42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로 총 평균 8,520만 원을 쓰는데 문화생활비 및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약 1억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취직을 해서 매년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8년가량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과 집 장만, 자녀 교육비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부모 도움 없이 중산층으로 들어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매달 3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30년 이상을 모아도 10억 원이 안 됩니다. 서울의 전세금 정도 되는 돈을 모으는데 거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쳐야 하는 돈입니다.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은 아버지인 곽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래도 부모 찬스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계층 간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허튼 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주도 세력들에게 과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어 보려고 해도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건 시기 질투는 좀 받을지언정 불공정하다고 질타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경우도 많고 멘토로 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지 않은 현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노력하면 다 된다, 도전해서 쟁취하라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을까요? 어깨를 떠밀어 잡아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듭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것이 오늘 그냥
그냥 무작정 집에서 쉬는 청년들을 양산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개인의 역량과 소양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면서 판사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논리와 해석은 어려운 법률 공부를 할 때만큼 머리를 쓰지 않는 듯합니다. 지식은 머리를 쌓아놓고 판결은 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법관들이 신입니까? 당신들이 내리는 판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저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모르고 했다면 직무태만입니다. 둘 다 한심하고 비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AI가 도입이 절실한 부류의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정말 똑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라는 말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란 뜻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이 단순한 주문이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똑바로 제대로 빨리 걸으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만큼 가혹한 것입니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 그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재수없는 게 이런 경우인 듯합니다. 재수없는 인간들을 뽑아놓고 운수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국민들은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고스란히 훼손 없이 요리해 오라고 주문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두년 청년이 왜 무기력해지고 있는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들만 지으라고 하면 판사, 국회의원, 공무원 월급 체납되는 날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아니 모르죠. 입법기관이니까 국민들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장기로 팔아먹을 법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